오늘은 날씨가 흐리네요. 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고, 오늘 비 올 확률 20%인가 30%인가 밖에 안 그랬었는데, 어쨌든 날씨가 흐립니다. 안녕하세요, 키마제입니다. 오늘은 사무실에 나왔습니다. 비가 와서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기는 뭐해서 사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비가 금방 그치지 않을까 싶어서 비 그치면 나가려고 했는데, 보시다시피 비가 더 오네요. 네. 원래 오늘 오랜만에 낚시를 좀 가려고 어제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. 미끼도 좀 사놓고 그랬는데 비가 와버리네. 뜬금없이. 그냥 좀 흐리다 말 줄 알았거든요. 요즘에는 뭐 비가 거의 안 오다시피 해서 오늘도 역시나 그냥 흐리기만 하고 비는 안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와버리네요. 하여튼 뭘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 안 돼. 머피의 법칙, 옛날 그 머피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도 뭐 하루 종일 비가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. 뭐 일기예보도 지금 날씨는 비가 안 오는 걸로 나와요. 일단은 사무실에서 점심을 해결하고, 점심은 주문해 놨습니다.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? 여기 베트남도 지금 한참 이제 설 맞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. 뭐 빈컴이나 롯데마트 이런 대형 마트들 가면 이 선물들 세트 막 바구니조차 뭐 설 선물들 준비하느라고 설 선물 세트로 그냥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. 선물 꾸러미가 그냥 가득가득 쌓이고 있네요. 저희 미술관도 설맞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한국도 이제 설 연휴 준비로 많이들 좀 들떠 있는 분들도 계실 테고, 설 연휴가 기니까 이제 여행 계획을 잡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아마 이 다낭 쪽으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거든요. 요즘에는 이런 명절 연휴나 이런 긴 휴일이 되면 해외여행을 이제 많이들 나가시니까 이 다낭 쪽으로도 많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, 오늘은 비도 오고 뭐 당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좀 멋지게 하고 하니까 제가 매년 이 설 연휴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,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설 연휴에 이 다낭을 방문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한테 참고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려드릴까 해요. 아마 다낭뿐 아니라 베트남 전체가 아마 그럴 거예요. 이 베트남에서도 설 명절이 제일 큰 명절이거든요. 이제 여기 베트남에서는 떼시라고 하거든요. 설을 떼시라고 하는데,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그 설 연휴에는 이 추가로 휴일을 더 줍니다. 그래서 올해도 설 연휴가 1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예 이 나라에서 설 연휴 휴일 기간을 딱 정해줘요. 예전에 어디서든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. 설 연휴에 민족 대이동,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? 중국도 제일 큰 명절이라서 인구도 많고 하니까 설 연휴에 어마어마하게 이동을 하잖아요. 여기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. 설 연휴에 다들 고향간이라고 비슷한 풍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점심이 온 것 같습니다. 점심 먹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. 단체 여행객이 왔어요. 베트남 손님들이네. 비가 와서 미술관으로 왔나 봐요. 비 오면 개꿀. 비가 더 오네요. 이게 아무래도
하루 종일 올 비인가 봐요. 제인장 고등어 구이 백반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점심 먹고 미술관 내부 한번 둘러봤는데 아까 그 단체로 온 손님이 CCTV로 봤을 때 성인 단체였는 줄 알았는데 학생 단체였네요.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니까 어디 외부 소풍을 못 가고 실내에서 놀 수 있는 저희 미술관으로 온 것 같아요. 지금이 여기도 겨울방학이겠죠?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또 많이 어디 소풍 같은 거 견학도 가고 하는데 저희 미술관으로 많이 오거든요. 그리고 또 저희 미술관 이제 실내가 넓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놀면서 즐기기에 좋은 곳이라 학생 단체들도 많이 옵니다. 그럼 계속해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이 다낭에 여행을 왔을 때 참고해야 될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 패키지 여행 오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. 패키지 여행 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패키지 스케줄 내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,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자유여행 오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로 설 연휴 기간, 여기 베트남에서는 떼시라고 하죠. 떼 기간이라고 하는데, 이 관광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 기간에는 많은 이 현지 분들이 다 고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현지 식당뿐 아니라 한식당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다른 등등이 영업하지 않는 곳들이 많을 거거든요. 맛집이나 가볼 만한 곳들을 미리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, 오셔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래요. 괜히 갔다가 영업을 안 하고 있으면 헛걸음만 하게 되는 거니까 꼭 확인을 한번 더 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. 이 다낭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바나일이나 호이안, 그리고 한시장, 야시장, 이런 기본적인 대표 관광지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니까 그런 곳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당연히 저희 미술관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설 연휴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. 집에서 놀면 뭐합니까? 혼자 있는데. 설 연휴 쉰다고 하더라도 혼자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출근해서 그냥 사무실에서 노는 거죠. 비가 그칠 것 같지가 않네요. 빗줄기가 더 세지네. 아무래도 비가 계속 올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할 점은 여행 오시는 분들의 여행 경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 대목이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든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는 하는데, 그 오르는 비용이 생각보다 좀 더 비싸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호텔비, 식당, 그리고 관광지 입장료라든지 택시비까지 대부분의 가격에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되거든요. 이제 최소 10%에서 많게는 30%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. 택시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%까지 인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도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많이 갈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택시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택시 잡는데도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. 설 대목이라 물론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, 그 이유는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여기 베트남은 최소 300% 이상, 많게는 400%까지 오르거든요. 이거는 이제 베트남 노동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 무조건 그 인건비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하루 인건비가 10,000원이었다고 하면은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30,000원에서 40,000원까지 하루 인건비가 오르게 되는 거죠. 그래도 인건비가 오르는데도 대부분 다 고향 가는 거를 제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식재료 수급하기가 어려워져요. 식당 같은 경우도
이 식비가 많이 오릅니다. 모든 메뉴에 뭐 한 20% 30%까지 추가 요금을 더 받는 식당들이 많아요.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방문하실 때 뭐 식당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간에 방문하실 때 입구나 또는 그 계산하는 카운터나 아니면 메뉴판 같은 곳에 아마 추가 요금이 얼마가 더 발생합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방문하시면 미리 추가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희 미술관은 추가 요금을 더 받지 않고 그대로 기존 요금만 받고 운영을 합니다. 물론 저희도 이 일하는 저희 직원들 인건비를 400%를 인상을 해서 줘야 됩니다. 하지만 입장료는 그대로 올리지 않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어쨌든 여행하시다 보면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 현지인들보다 여행객들하고 마주치는 일들이 더 많을 겁니다. 현지인들은 이제 다 고향 가느라고 다 빠져나가고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이 썰렁하다고 해야 되나? 영업을 안 하는 곳들도 많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좀 썰렁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?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이 다낭에 여행 오시는 분들, 다낭뿐 아니라 아마 베트남 전체죠. 베트남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고 기존에 생각했던 여행 경비보다 조금 더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낭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설 연휴에만 잠깐 오르는 가격이거든요. 다낭 오실 분들은 이미 다 예약하시고 다 준비를 끝내셨을 텐데 그 점 참고하시고 오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. 아이고,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요. 하루 종일 올려나. 아무래도 날씨는 하루 종일 흐리려나 봅니다.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하는데 퇴근하고 집에 가서 혹시 이제 비가 안 오면 뭐 저녁을 또 먹으러 나가 보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이왕 나온 거 퇴근 시간까지 있다가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에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그치긴 그쳤는데 날씨가 구질구질하네요. 계속 부슬비가 버슬버슬 내렸다가 멈췄다가 그러는데 그 날씨가 이렇게 꾸질꾸질하니까 나가는 것도 귀찮아지네. 네, 비도 안 오고 날씨 좋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지. 날씨가 아이 참, 날씨가 꾸리꾸리하니까 여기도 오늘은 썰렁하네요. 음료파는 노점 트럭들도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비가 와서 당연하긴 한 거지만 여전히 저녁에 보는 저 다리는 이쁩니다. 이런 날씨에도 와서 사진을 찍는 우리 아름다운 베트남 커플들. 오늘은 뭐 이렇게 비 온다는 핑계로 사무실 나갔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이 설 연휴에 참고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, 설 연휴의 여행 계획은 이미 다들 다 준비를 마쳤을 테니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여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설 연휴 기간에는 뭐 거의 어딜 나가지를 않아요. 그래서 사무실에 출근하는 거고, 미리 이제 음식 재료 같은 걸 미리 준비해 놓고 설 연휴 기간에는 거의 집에서 해 먹거든요. 라면도 몽땅 사다 놓고 사무실에 가서도 라면 끓여 먹고 그럽니다. 어쨌든 설 연휴가 14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. 그 다음 주 일요일인 22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질 겁니다. 그 기간 동안에는 설 연휴로 인해서 영업을 안 하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. 특히나 설 당일인 16, 17, 18 이 3일 동안에는 거의 뭐 한 80%? 한 90%는 영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. 뭐 한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한시장 자체는 오픈을 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상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쉬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한시장 내에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 그런 상인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. 그리고 뭐 호이안도 마찬가지로, 호이안이야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
호이안에서 이제 그 식당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문을 닫는 상점들이 많이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스파나 마사지, 이발소, 거기다 술집도 영업을 안 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고, 또 영업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이제 추가 요금이 발생해서 좀 더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참고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. 항상 가기 전에 미리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. 설 연휴에 여행을 오셔서 뭐 불편한 사항들도 있고, 뭐 생각 외로 추가 비용이 지출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, 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좀 더 한가하게 좀 더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. 여행 왔는데 뭐 여기저기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셔야 되는데, 어쨌든 좋게 생각을 해야죠. 찾아보면 뭐 또 재미난 게 있지 않겠습니까? 하여튼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다낭에서 미리 설 연휴를 걱정하는 김아지였습니다. 또 봐요. 땡까물. 오늘 저녁에는 그냥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어요. 오징어 짬뽕이나 끓여 먹을까?